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순간 나는 내 팔이 부러진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산산조각 난 걸 느꼈다. 아버지의 차가 나를 치고 달아난 그날 나는 죽을 뻔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내 목숨 대신 형의 최우수 학생상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맹세했다. 그들이 나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리라. 나는 강준호였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평범한 20대 청년.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우리 집은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그 안은 늘 차가웠다. 아버지 강민수 회장은 중소기업 CEO로 돈과 명예가 전부인 남자였다. 어머니 이정희는 그런 아버지를 받쳐주는 완벽한 주부.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항상 계산된 냉정함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형, 강준혁. 그는 우리 가족의 황태자였다.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천재, 모든 시선이 쏟아지는 별이었다. 나는 그냥 그림자. 대학은 포기하고 카페 알바로 버티는 실패작일 뿐.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2023년 10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나는 형의 수상식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형이 받을 대한민국 청년 리더십상 아버지의 회사 후원이 붙은 거창한 행사였다. 준호야, 내가 형을 데리러 가라. 중요한 날이니까 어머니의 전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형이 빛나게 해줄게요. 하지만 운명은 비웃었다. 지하철을 내려 강남역으로 향하던 길, 아버지의 검은 벤츠가 쏜살처럼 달려왔다. 브레이크 소리. 없었다. 그냥 충돌. 내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쳐졌다. 피가 입안에 고이고 다리가 저려오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 아빠, 나는 중얼거렸다. 운전석에서 내다보는 얼굴은 아버지였다. 그의 눈은 공포가 아니라 짜증. 준호. 얘야, 이 새끼가 왜 여기서? 경찰이 왔고 구급차가 왔고 병원이 왔다. 나는 수술대에 오르며 형의 수상식을 떠올렸다. 형이 기다리겠네. 하지만 깨어났을 때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사가 꽂힌 팔을 뽑아내고 간호사에게 물었다. 가족분들은 그녀의 대답이 내 심장을 찔렀다. 어제 퇴원하셨어요. 형님 수상식 때문에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수상식. 내 목숨이 위태로운 이 순간에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넘어졌다.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의사가 들어와 말했다. 강준호 씨, 회복에 6개월 걸릴 거예요. 가족분들이 서류에 사인하셨어요. 사인? 그건 나를 버린 서명이었다. 집으로 전화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다. 준호야. 왜? 우리는 이제 막 집에 왔어. 형이 상 받았어. 내가 봤어야 했는데 나는 소리쳤다. 엄마, 나 병원에 있어. 사고 났다고? 침묵.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준호, 그건 실수였어. 내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지? 지금 형 행사 때문에 바빠.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중에?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보았다. 강남의 화려함이 나를 비웃는 듯했다. 형의 사진이 뉴스에 나왔다. 강준혁, 청년 리더로 우뚝, 그 아래에 우리 가족 사진. 나 없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피가 새어나왔다. 왜 나일까? 왜 항상 형인가? 회복 기간은 지옥이었다. 병원비는 아버지 회사 카드로 결제됐지만 방문은 없었다. 형은 한 번 왔다가 미안, 바빠라고 하고 갔다. 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보냈지만 카드에 적힌 메모는 빨리 나아서 형 도와라였다. 나는 그 과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과즙이 튀며 내 눈물이 섞였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자 거실에 상이 놓여 있었다. 형의 상 반짝이는 트로피가 나를 조롱했다. 집에 왔어.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피곤했다. 준호야, 이제 괜찮아. 형은 해외 연수 가서 바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봤다. 일자리 알아봐라. 내 탓에 회사 이미지 깨질 뻔했어.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아빠, 그 사고. 왜 브레이크 안 밟았어?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뭐? 내가 왜 거기 있었어? 형 데리러 가는 거 알았으면 조심했어야지. 책임전가? 그게 우리 가족의 방식이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다리는 아직 절뚝거렸다. 이게 나의 삶인가? 밤새 울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분노가 결의로 변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이제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다. 첫 번째 계획은 작지만 날카로웠다. 아버지의 회사, 그는 중소 IT 기업을 이끌었고 형의 수상은 그 회사의 홍보 도구였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다크웹에 접속했다. 아니, 그건 아직 아니었다. 아직은 합법적으로.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교통사고 소송. 강준호 씨, 증거가 약해요. 가족 아니라 변호사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럼 증거를 만들죠. 조사 결과 아버지의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다. 하지만 삭제됐다. 누가? 아버지. 나는 그 사실을 SNS에 올렸다. 익명 계정으로. 강남 CEO, 아들 치고 도주. 블랙박스 증거인멸 해시태그 가족 배신 교통사고. 반응이 폭발했다. 댓글이 쏟아졌다. 이런 가족이 다 있어? 강민수 회장 맞아? 뉴스 봐봐.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준호, 이게 내 짓이냐? 당장 지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처음으로. 아빠, 그 상만큼 재미있지.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끊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분노는 나를 삼켰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자였다. 형의 연수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형, 내 빛을 꺼뜨려 줄게. 시간이 흘렀다. 퇴원 후 3개월. 내 다리는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다. 나는 강남을 떠나 종로에 싸구려 원룸으로 이사했다. 알바는 포기하고 프리랜서 코더로 먹고 살았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배운 기술을 이제 그를 무너뜨리는 무기로 쓰는 게 아이러니했다. 매일 아침 나는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했다. 강민수 회사의 주가는 하락 중이었다. 내 익명 포스트가 불씨였다. 기자들이 물어물었다. 강 회장님, 아들분 사고 관련 보도가.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웃었다. 가족 문제예요. 오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 주름이 새로 생겼다. 어머니는 전화로 울며 말했다. 준호야, 왜 그래? 우리 다 망할 거야. 나는 대답했다. 엄마, 나부터 망했잖아. 이제 너희 차례. 형은 해외에서 돌아왔다. 그의 SNS는 여전했다. 세계의학 컨퍼런스 성공. 사진 속 그는 미소 지었다. 댓글은 형님 최고로 가득. 나는 그 계정을 해킹했다. 아니,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비밀번호를 알았으니까. 어렸을 적부터 형의 노트북을 공유했었다. 나는 그의 계정으로 포스트를 올렸다. 사실 제 수상은 아버지의 후원 덕분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배신을 알게 됐어요. 첨부, 블랙박스 삭제 증거 스크린샷. 폭풍이 불었다. 형의 팬들은 충격받았다. 진짜야? 강준혁,
가짜 뉴스, 형의 전화가 왔다. 준호. 이 개자식아, 내 계정 해킹한 거 너지? 당장 삭제해.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공포에 물들었다. 형, 내 상이 내 피로 물든 거 알아? 이제 느껴봐. 형은 한국으로 급히 돌아왔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기다렸다. 강준혁 씨, 가족 스캔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흔들렸다. 의대 교수직 제안이 취소됐다. 이미지 문제라 그는 나를 찾아왔다. 원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을 갈랐다. 문을 열자 형의 얼굴이 창백했다. 준호, 제발. 이게 다 뭐야? 우리는 형제잖아. 나는 웃었다. 형제. 내가 나한테 형제처럼 한 적 있어? 수상식 날, 나 병원에 누워있는데 내가 무대에서 박수 받을 때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나도. 부모님 압박 때문에 변명. 늘 그랬다. 우리는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니,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형은 말했다.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가족의 얼굴이야라고 하셨어. 너는. 그냥 이 나는 끊었다. 그냥. 나도 사람인데 형이 그날, 형은 울었다. 진심일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내 갈증을 더 키웠다. 다음 타겟은 어머니였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접착제였다. 항상 미소로 모든 걸 무마했다. 나는 그녀의 비밀을 파헤쳤다. 어렸을 적 기억, 어머니의 서랍에서 찾은 편지. 다른 남자.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정희야, 민수가 알면 나는 그 편지를 복사해 보냈다. 익명으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분노는 폭발했다. 집안 싸움이 이웃까지 들렸다. 이정희. 내가 그 새끼랑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로 들려왔다. 준호야, 이게 내 짓이야? 왜 나한테, 나는 속삭였다. 엄마, 나한테 한 짓 기억해? 과일 바구니, 그녀는 흐느꼈다. 미안해. 내가 왜?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의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비난받았다. CEO의 가족 문제, 회사 신뢰 하락, 형은 학교에서 왕따 비슷한 시선을 받았다. 내 가족 그 스캔들, 그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죽여버릴 거야, 준호, 나는 답했다. 그럼 해봐. 하지만 먼저 내가 날 죽인 거 잊지 마. 내 안의 어둠은 깊어졌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사고 장면. 아버지의 차가 다가오는 소리. 하지만 깨어날 때마다 결의가 강해졌다. 이건 공정하다. 그들이 시작했으니까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준호야, 내가 이겨. 그러나 균열이 생겼다. 옛 친구가 찾아왔다. 준호, 이 복수. 너 망가질 거야. 나는 쫓아냈다. 너는 몰라. 하지만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말로. 나는 망가지는 걸까? 아니, 아직 아니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회사 재물을 조사했다. 프리랜서 코더로서의 기술이 빛을 발했다. 불법. 경계선이었다. 나는 내부자 정보를 샀다. 회계 부정. 세금 탈루. 강민수, 5억 원 규모 그 파일을 언론에 유출했다. 다음 날, 경찰이 아버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TV 뉴스, IT 기업 CEO, 탈루 혐의 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지쳤다. 이건 모함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나는 병원에서처럼 그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했다. 어머니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우울증, 형의 문자가 왔다. 엄마가 자살 시도했어?
내 탓이야. 내 손이 떨렸다. 자살. 정말.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어머니를 봤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준호야. 왜?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엉켰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주저했다. 이게 맞나? 가족을 파괴하는 게 하지만 기억이 떠올랐다. 수상식 날, 빈 병실. 형의 트로피. 아니, 그들은 먼저 나를 죽였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형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로비. 준호, 이제 그만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의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키가 입안에 고였다. 좋아, 형, 느껴봐. 이 맛, 우리는 싸웠다. 형제간의 싸움. 하지만 피는 이미 식었다. 경찰이 왔다. 강준호 씨, 유출 혐의로 조사받아야 해. 아버지의 로비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오라고 하세요? 진실을 말할게요. 조사실에서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사고, 배신, 복수. 그들은 나를 버렸어요. 이건 정의예요. 출소 후 나는 더 강해졌다. 새로운 정체성. 김태민으로. 가짜 신분증. 새로운 삶. 서울 외곽의 창고에서 지냈다. 그곳에서 나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그렸다. 형의 미래를 노렸다. 그의 의사 꿈. 나는 병원 네트워크를 해킹했다. 진짜 해킹. 형의 논문에 가짜 데이터를 심었다. 플라기어리즘 의혹. 형의 세계가 무너졌다. 대학에서 제명 위기. 강준혁, 연구 부정. 그는 나를 찾아 헤맸다. 준호, 제발. 이건 내 인생이야. 나는 영상통화로 대답했다. 내 인생.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형이 내 상 받을 때. 하지만 그 순간 형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후회. 아니, 증오. 너도 알잖아. 부모님은 항상 나를 선택했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웃음이 나왔다. 그럼 같이 지옥 가자. 내 심리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불면증, 환각. 사고 장면이 반복됐다. 준호야, 왜? 어머니의 목소리. 나는 술로 달랬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나의 산소였다. 고조는 다가왔다. 아버지의 재판.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법정에서 그의 눈과 마주쳤다. 아버지, 왜 저를 버렸나요? 그는 속삭였다. 내가 약했으니까. 그 말에 내 안에 댐이 터졌다. 약함. 당신들이 나를 약하게 만든 거예요. 재판 결과 아버지 유죄. 3년 실형. 회사는 파산했다. 가족은 흩어졌다.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걸었다. 형은 의사 꿈을 접고 알바로 전락했다.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빈 껍데기였다. 거울 속 나, 눈은 텅 비었다. 이게 끝인가? 승리의 맛은 쓰디썼다. 아버지가 감옥에 간 후 나는 그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다. 아니, 파괴했다. 회사 직원들에게 연락했다. 강민수, 부정으로 파산. 새 CEO 필요해. 나는 김태민으로 지원했다. 내 기술, 내 분노. 그들은 나를 뽑았다. 젊은데 유능하네. 새 CEO로서의 첫날, 나는 회의를 열었다. 과거 청산. 새 출발. 하지만 내 속마음은 달랐다. 직원들 중 아버지의 측근을 찾아냈다. 그를 해고했다. 배신자. 그는 울며 물었다. 왜 나예요? 나는 속삭였다. 가족 배신 맛 알아? 형은 나를 찾아왔다. 준호, 회사. 너 미쳤어. 그는 내 사무실을 박차고 들어왔다. 이제 그만.
엄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 죽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뭐? 어떻게? 자살. 내 복수 때문에 그의 눈은 붉었다.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영안실. 어머니의 얼굴 평화로웠다. 엄마 눈물이 흘렀다. 진심이었다. 내 탓인가? 형이 뒤에서 말했다. 내가 죽인 거야. 준호. 나는 돌아서서 그를 쳤다. 너도. 내가 그 상 받을 때부터. 우리는 다시 싸웠다. 경호원들이 끌어냈다. 그날 밤 나는 원룸으로 돌아와 벽을 쳤다. 피가 흘렀다. 이게 복수. 파괴. 하지만 후퇴는 없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불을 더 키웠다. 이제 형 차례. 나는 형의 약점을 파헤쳤다. 그의 여자친구, 지은. 그녀는 간호사였다. 준혁 오빠 최고. SNS에 가득. 나는 그녀에게 접근했다. 가짜 프로필로. 안녕, 나도 의료계야. 준혁 씨 알아,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의 미소는 순수했다. 준혁 오빠, 요즘 힘들대요. 가족 문제 때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내 가족도. 배신했어.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울었다. 오빠가 자꾸 이상해져요. 나는 손을 잡았다. 내가 도와줄게. 곧 우리는 연인이 됐다. 형은 알았다. 준호, 지은이랑. 이 새끼, 그는 폭발했다. 나는 웃었다. 형, 내 것 뺏는 기분 어때? 그는 지은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나를 선택했다. 오빠, 미안. 준호가. 진심이야. 형의 절망은 내 연료였다. 그는 술에 빠졌다. 사고를 냈다. 작은 충돌, 하지만 뉴스됐다. 전 의대생 강준혁, 음주운전, 그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나는 회사에서 성공했다. 매출 상승. 하지만 밤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준호야, 그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직 안 돼? 고조의 예감. 형이 나를 찾아왔다. 권총을 들고. 죽여버릴 거야.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해봐, 형. 하지만 먼저 사과해. 권총 총구가 내 이마에 닿았다. 형의 눈은 미쳐 있었다. 내가 다 망쳤어. 엄마, 아빠, 나 모두.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총알은 나오지 않았다. 빈 총. 나는 웃었다. 형, 그게 내 복수야? 그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준호. 미안해. 나도. 부모님 때문에 진심. 드디어. 나는 그를 안았다. 형, 늦었어.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녹아들었다. 형제. 잔재.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밤새. 형은 털어놨다. 아버지가 나한테 준호는 실패자야. 내가 빛나야 해라고 했어? 나도 압박받았어. 나는 물었다. 그럼 왜 날 도와주지 않았어? 무서웠어. 버림받을까봐.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공정했나? 내 복수가. 하지만 너무 멀리 왔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감옥. 되돌릴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지은을 만났다. 준호 오빠, 준혁 오빠가 자살하려 해. 그녀의 말에 나는 달려갔다. 강변. 형이 다리 난간에 서 있었다. 형, 나는 소리쳤다. 그는 돌아봤다. 준호, 끝내자. 같이. 나는 그를 끌어당겼다. 아니, 형이 살아. 우리는 안겨 울었다.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
형은 속삭였다. 미안, 그리고 밀쳤다. 나를. 강물로. 물이 차올랐다. 추웠다. 나는 허우적거렸다. 형 왜? 그는 다리에서 사라졌다. 구조대가 왔지만 늦었다. 형은 도망쳤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이번엔 가족이 없었다. 경찰이 왔다. 강준혁, 자살 미수 후 도주, 나는 증언했다. 형이 날 밀었어. 형은 잡혔다. 재판. 살인 미수, 그의 눈은 텅 비었다. 준호, 내가 시작했어. 법정에서 우리는 마주봤다. 형, 끝났어. 아버지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준호야, 돌아와. 용서해, 나는 찢었다. 늦었어. 내 삶은 절정에 달했다. 회사 CEO, 하지만 공허. 지은이 떠났다. 오빠, 너무 어두워.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었다. 파괴였다. 형의 재판이 끝났다. 무죄. 자위방위로 판정됐다. 피해자가 가해자 온뉴스 헤드라인. 나는 웃었다. 아이러니.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었다. 아버지는 출소했다. 늙고 부서진 남자. 준호야, 집에 와. 이 그의 전화. 나는 거절했다. 집. 그건 이미 없어. 어머니의 장례식 사진을 봤다. 가족 모두. 나만 없다. 이제 나도 없어. 나는 회사를 팔았다. 돈은 기부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센터에. 새로운 삶, 제주도로 갔다. 바다 보며 살았다. 하지만 악몽은 따라왔다. 형의 얼굴. 준호, 나는 상담을 받았다. 당신은 트라우마예요. 용서하세요, 용서. 가능할까? 형이 찾아왔다. 제주 해변. 준호, 나이 변했어. 그는 청소부였다.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자유로워. 우리는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진심으로. 형, 미안해. 나도. 미안. 아버지도 왔다. 용서해, 아들. 그의 무릎 꿇는 모습. 나는 일으켰다. 아빠, 공정하게. 시간 주세요.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글을 썼다. 이 이야기. 배신의 대가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말했다.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실은 더 어두웠다. 마지막 날, 가족 모임. 서울집,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침묵.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는 없지만.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하지만 잊지 마. 이 모든 게 우리 선택이었어. 바람이 불었다. 창밖 서울 불빛. 화려하지만 이제 나는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나였다. 준호. 상처 입은, 하지만 살아난. 그리고 그날 나는 맹세를 풀었다. 복수는 끝, 이제 치유.